야,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에서 수업하고 있는 한솔입니다. 5월 초등 프로그램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달에 학년별로 이런 핵심어로, 이런 키워드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 사회 인문 분야의 갈래들을 많이 배울 예정인데, 지금 보시면 4학년이나 6학년의 경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CNA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워크북 살펴볼 때 이 프로그램들 위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 안내드리기에 앞서서 좀 어머님들이랑 같은 배경 지식, 좀 같은 생각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교육 과정,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볍게 유튜브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직면한 문제로 정말 코로나 이후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문해력과 메타인지 능력 많이 부족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EBS에서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책으로도 발간이 됐었고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책명 인류라는 다큐멘터리가 또 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독서에 초점을 맞춘 다큐멘터리인데요. 지금 썸네일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아이들이 문해력이 부족하고 어휘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교과서에 있는 어휘, 문장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내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제가 실제로 초등 친구들도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중1 친구들이나 아니면 중2 같은 경우는 그 희문중 친구들 내신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내신 수업하면 가장 먼저 첫 시간에 하는 것이 어휘 테스트. 교과서에 있는 어휘들 쭉 모아서 아는지 테스트를 하는데 정말 많이 틀려요. 반타작 정도, 반 정도는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어려워한다라는 게 정말 TV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피부로 와닿고 있는 일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에 나와 있는 썸네일은요. 어머님들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미민우라는 그 입시 유튜버거든요. 네, 이 유튜버도 고려대학교 입학하는데 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N수의 신이라는 그런 컨텐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수, 삼수 이렇게 여러 번 재수를 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보면은 재수생들, 장수생들 중에 공통적으로 국어가 발목을 잡아서 재수를 계속 하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출연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썸네일에 나와 있는 경우도 연세대 6번 도전을 했는데 국어랑 5년간 싸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상 같이 좀 공유를 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또 의대 입시가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메디컬 분야에 대한 증원도 되고 있고 하면서 굉장히 재수생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수능 개편안이 작년에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논의가 됐죠. 그래서 어머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수능 국어랑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폐지되었다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막 복잡하게 과목들 이름이 써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국어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공부를 좀 국어에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 그 문법을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난 좀 국어 자신이 없는데 하면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했었어요. 그럼 이제 공통 과목이 되면서 모든 친구들이 다 문법을 해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휘력이 부족하거나 독해력이 부족하거나 하면 문법까지 하게 되면 너무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는 여기도 뭐 선택 과목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공통 수학이 과거 문과 수준 정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입시할 때 가사나 1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 이과 수학인 수리 가형에서 4등급 받던 친구가 문과 수학인 수리 나형을 하면 1등급 받는다.
그래서 줄여서 가사다, 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문과 수학 수준으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수학 공부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최근에 수능 만점자 비율을 보면요. 아직 바뀐 교육과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어 만점자 수가 수학 만점자 수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할수록 이 국어 과목에서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상위권 친구들을 분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 저희가 알아볼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능 말고 내신 이야기 해보도록 하면요. 내신도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변화하였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앞으로 이 200명 정원의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적으로 1등급이 4%, 8명이었는데 10%로 늘어나면서 20명이 1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냥 상대평가 5등급제만 적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로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A 이런 식으로 하는 평가를 병기 같이 적게 되면서 내신 과열은 좀 완화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 변화에 따라서 이 내신에서 서술형, 논술형, 아무래도 이제 분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강화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에서도 많이 상회할 전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서술형, 논술형 문항 100%로 확대될 가능성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지금 1학기에 중1 친구들 중에 내신 시험 때문에 휴강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기 잠실의 잠신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기가 아니라 1학기 때 시험을 보더라고요. 근데 상담을 해보니까 1학기 때 국어 과목은 100% 서술형으로 출제를 한다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100% 서술형을 시행하기 시작한 학교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택형 문항 푸는 연습만으로는 더 이상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 적응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도 부족한데 학교에서 서술형, 논술형 확대된다고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저희가 좀 해결책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어찌 보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 책맹인류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요. 출연자들한테 설문으로 이 언제 책을 많이 읽었는지를 좀 물어봐서 그걸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통계 결과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가 지금 이쪽이 어린 시절에 가장 높은 비율이죠. 그러다가 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 청소년 시기 중고등학교 그리고 성인이 되면 정말 낮은 독서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뭐 나이가 들어서도 책을 읽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시간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시기에 독서량을 확보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독서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 그 독서량을 채워서 문해력을 높여놓는 것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막 재수하면서 국어 점수를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요, 토론과 논술인데요. 지금 여기 두 개의 도표를 제가 준비했는데, 왼쪽 도표 같은 경우는 사고 수준에 대한 도표고요. 오른쪽 도표 같은 경우는 학습 방법에 대한 도표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네, 지금 사고 수준이 1단계, 가장 밑에 있는 인지의 경우에는 정말 어떤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것이고요. 그것을 두 번째, 기억하게 되고, 수렴적 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고, 발산적 사고는 창의적 사고.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가다가 5단계부터는요, 평가, 분석, 비판, 요 부분의 사고가 바로 메타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메타인지를 한국어로 표현하면 상위인지라고 하죠. 인지 위에 있는 인지라는 뜻인데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고, 뭘 쓰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학생들뿐만 아니라요. 성인도 학부모님들께서 주변에 뭐 직장이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보고서를 썼는데 주어랑 서술어가 안 맞고 성인 중에서도 그런 성인이 정말 많거든요. 뭐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저 사람은 참 똑똑하다, 현명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이 메타인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현명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메타인지를 훈련하는 연습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러면 어떤 학습 방법을 사용해야 하냐? 지금 이 도표는 위에서부터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강의 듣기 같은 경우는 효율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읽기, 시청각 수업 듣기, 시범 강의 보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듣는 활동의 경우에는 효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 요 밑에 노란색으로 내려오면 집단 토의, 실제 해보기, 서로 설명하기,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 학습의 효율이 올라가고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 토의, 실제 해보기, 서로 설명하기, 토론이나 논술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연습을 해 보아야 아이들이 어려운 글도 쓸 수 있고, 그 다음 서로 대화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CNA에서는요, 이렇게 독서하고, 토론하고, 논술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1대1로 대면 첨사까지 하고, 아이들이 집에 가게 되는 사위일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독서와 어휘 독해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해와야 하는 숙제죠. 그래서 이 플립 러닝, 거꾸로 학습으로 집에서 자기 속도에 맞게 책을 읽고 숙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독해를 시켜봐도 굉장히 빨리 읽는 친구가 있고 좀 천천히 읽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물론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각자 자기에 맞는 속도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에 맞게 기본적으로 독서를 한번 하고, 그 다음 숙제하면서 본인이 좀 놓쳤던 부분 다시 보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 와서는 아이들이 잘 읽어왔는지 점검을 한 후에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 토론 그리고 논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의 토론 논술 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워크북을 계속 조금씩 수정을 하기 때문에 시의성 있는 주제로 뭐 코로나 시기에는 감염병에 대한 책들 그리고 제시문들 많이 봤었고요. 최근에는 AI라던가 챗GPT 같은 그런 내용의 주제를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도 향상시키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도 늘려가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몇 개 가져왔거든요. 네, 먼저 첫 번째로 토론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3월 달에 6학년 3% 친구들이 완벽한 사과는 없다라는 소설을 읽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 토론한 주제거든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학교 폭력 가해 내용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강화해야 한다, 강화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제로 아이들이 토론을 했고요. 옆에 보시면 숙제로 토론 준비표를 아이들이 작성해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숙제거든요. 그래서 중심 근거에 대해서 뒷받침 근거 작성해서 토론 준비까지 집에서 해오게 되고요. 학원에 오면 이제 준비해온 걸 바탕으로 각자 역할을 나눠서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피드백했던 파일을 좀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지난주에 같이 아이들과 토론하고 제가 피드백한 내용이거든요. 네, 좀 몇 가지만
대해서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게 친구들이 입론을 발표한 이후에 서로 질문으로 공격하는 과정인데요. 한 친구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살인을 하면 바로 사형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약간 질문과 대답을 잘 했지만 이 부분은 좀 논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면 다 토론이 끝난 후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제가 피드백했던 내용을 적어 놓은 건데요. 이렇게 오류가 있었던 부분 아니면 표현을 고쳤으면 좋겠는 부분은 선생님이 피드백을 하면서 토론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도 선생님 저 학교에서 토론대회 나가요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CNA에서도 토론대회를 하지만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토론대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린 연습 많이 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수상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상장사진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그 다음은 논술인데요. 논술은 아무래도 토론보다는 조금 더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좀 정리하는 과정,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상위인지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마다 부족한 부분이 좀 달라요. 글씨체가 문제인 친구도 있고, 항상 주어랑 서술어가 안 맞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그 조사, 은는, 이가, 을를 요거를 또 잘못 쓰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을 한 후에 그거를 고쳐 쓰기 하는 과정을 통해서 첨삭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 뭐 등이 있다. 이런 띄어쓰기가 부족했던 점, 뭐 문장이 어색했던 점, 이런 부분을 고쳐쓰기 한 내용이고요. 다음,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글쓰기를 할 때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를 그냥 상대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 글 쓰는 과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쓰면 수업을 같이 안 들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글이라는 거는 수업을 안 들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써야 한다. 이런 게 바로 상위인지의 과정, 메타인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고쳐쓰기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CNA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연간 커리큘럼 한번 쭉 본 후에 5월에 진행되는 커리큘럼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과정인데요. 저희가 1, 2월 달에는 지금 5학년이나 6학년에서는 역사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사실 1, 2,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시기에는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독서 습관들이고 어휘 늘려가고. 그래서 저희가 쭉 보시면 다양한 주제에, 달별로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읽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2월 넘어서 3월과 4월로 가면요. 5학년은 특별하게 토론 강화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론, 교차, 반박, 최종 이거를 처음 해보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학습하는 과정이 3, 4월에는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5, 6월, 앞으로 다가올 5, 6월에는 5학년 친구들은 논술 강화 수업을 하게 되고 4학년은 오디세이, 6학년은 논어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부분에서는요, 이 6학년 친구들이 예비 중일 과정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스트 컬렉션 1, 2, 3, 4, 5, 6 이렇게 쭉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시기가 되면 아이들 선정도서 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소설, 시, 수필 이런 작품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다루면서 내신 관련된 도서들 일부, 그 다음에 이 지금 보시면 단편 소설 같은 내용이 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단편 소설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신과 관련된 내용 쭉 해보고 그다음에 베스트 컬렉션 5로 오면 다시 배경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일반적인 책을 학습하면서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예비 중일 과정이 진행된다는 점 안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내용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저희가 5월에는 이렇게
가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쭉 보시면 1학년은 가족은 소중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좀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문학 수업, 3학년 토의 수업, 그리고 4, 5, 6학년들 4학년은 오디세이, 5학년 논술강화, 6학년 논어. 그래서 오늘은 4, 5, 6학년의 워크북을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선정 도서이고요. 그 다음, 주차별 워크북인데요. 제가 마지막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아니면은 SNS를 소개해 드릴 텐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안내를 항상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학년 워크북을 먼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4학년이랑 6학년은 1년에 한 번 있는 좀 특별한 프로그램이라 5학년의 일반적인 CNA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5학년 수업이어서 5학년 수업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4학년이랑 6학년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학년 워크북 중에 긴긴 밤이라는 소설 제가 대표적으로 가져왔는데요. 저희 워크북 맨 앞에 보면은 이렇게 학습 목표랑 함께 교과 연계. 저희가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다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워크북 교재랑 연결해서 워크북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옆에 독서 노트가 함께 나와 있는데요. 이 독서 노트를 학교에서 숙제로 시키는 경우도 있고, 특히 중학교로 가면은 학교마다 이 독서 기록장 형식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학년 친구들이나 아니면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양식에 써오면 굳이 워크북에 또 안 써도 된다. 또는 워크북에 간단하게 썼던 거를 강화해서 학교 독서 감상문에 활용해도 좋다.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학교 양식에 해서 가져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줄거리, 인상 깊게 느꼈던 부분 다 저희 워크북에서 다루는 형식과 비슷하게 학교에서도 독서 감상문 숙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독해가 있는데요. 이 독해에 있는 제시문 같은 경우는 그 주차 책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비문학 제시문이에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문학책은 그래도 좀 읽는 편인데 비문학 독해에 약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매주 이 정도 분량의 비문학 지문 하나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이 지문에 관련된 객관식 문제나 아니면 간단한 서술형 문제를 풀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어휘인데요. 어려운 한자어 어휘나 사자성어 어휘를 책이랑 연결하면서 아이들 어휘력 확장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은 독서, 토익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독서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다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집에서 책 읽을 때 지도를 하실 때 요 독서 파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나 독서 파트 못 풀겠다라고 하면은 책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토의 부분, 여기 스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는요, 조금 더 확장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쓰고 그다음에 제시문에서 좀 찾아서 답을 적어보는 추가적인 생각을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이들이 좀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좀 숙제가 이 부분이 안 돼 있다 하면은 제시문을 좀 더 꼼꼼히 읽어보고 문항 분석을 조금 더 꼼꼼히 해봐라.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논술인데요. 원래 요 뒤에 토론이 진행되는 주차가 많은데 5학년 친구들이 이번 달에 논술 집중 과정, 논술 강화 과정이어서 아무래도 토론보다는 논술의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긴긴밤 소설 같은 경우는 독서 감상문을 연습하는 그런 주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물 중심으로 독서 감상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주차 같은 경우는 설명문 쓰기를 하는 주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설명문 쓸 때는 개요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서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다 쓰고 나서 고쳐 쓰기를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도 아이들이 다 썼다고 했을 때 바로 첨삭을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읽으면서 스스로 고쳐보고 그 다음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 쓴 다음에 스스로 한번 고쳐보고 선생님과 함께 고쳐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논술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4학년이랑 6학년. 좀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4학년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5월 달에는 선정도서가 없고요. 6월 달 오디세이 2 같은 경우는 선정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5월 달에는 아이들이 좀 책 읽는 양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5월 달에 1주부터 4주까지 있는 각각의 사고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설명문이 앞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 안에 읽을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1주차는 관찰에 대한 주차거든요. 그래서 관찰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고 밑줄 치고 하면서 좀 독서를 집에서 해오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런 식의 활동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1주차 관찰 주차에 있는 문제인데요. 그림을 관찰하고 이상한 점을 글로 써봐라 하는 문제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상한 점을 뭐 찾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태양이 여기 있는데 나무의 그림자가 반대 방향으로 나와 있죠. 근데 여기까지 또 발견은 잘하는데 글로 써봐라, 글로 표현해봐라 하면은 선생님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논술학원이다 보니까 사고력 수업을 해도 그거를 글로 표현하는 부분까지 같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차는 주제가 분류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체계화하고 분류하는 거를 생각보다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이런 식의 문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논술 부분으로 가면요. 관찰을 통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3주차의 추론, 논술 문제인데요. 1, 2주차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뭉크의 절규, 그림을 관찰을 하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논술로 표현하는 글쓰기를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도움말을 보시면 주인공 이름을 정해보고 표정을 관찰하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추론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할지까지 추론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도 같이 기르는 논술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CNA 논술 유튜브에 저희가 또 오디세이만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신 경우에는 그 영상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어 교재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논어가 아이들이 좀 사실 워크북을 받자마자 걱정을 많이 하는 달이에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가 논어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 따로 선정 도서가 있지 않고 워크북 안에 또 논어에 대해서 주차별로 설명하는 글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부담은 또 높지 않은 편이거든요. 이게 한자가 많이 나오고 심리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워크북 자체가 어렵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주차, 인이면 인, 예면 예 이렇게 주차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들이 한 4~5페이지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휘 부분에 책과 통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자를 써보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어휘를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자 공부를 좀 같이 하면 좋다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써보면서 이 한자가 이런 뜻이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힘들어도 좀 연습하는 과정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어 내용이랑 한자 아이들이 같이 학습을 하게 되고요. 뒤로 가면 이제 스텝 부분이 나오는데요. 논어에서는 스텝이 좀 평상시에는 스텝 1, 스텝 2 정도까지 있다면 논어의 경우에는 스텝이 더 많습니다. 선정도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문, 논어에 나온 제시문 그리고 가끔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철학적인 비문학이 같이 나올 때가 있고요.
근데 이제 과거 이야기만 하면 아이들이 너무 흥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좀 현대와 연결지어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뭐 상원이네 할아버지 제사가 목요일이다 하면서 현대 사회랑 이 공자님의 말씀이랑 연결해서 그리고 무조건 공자님 말씀이 맞다. 저희가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공자가 말한 내용이 현대 사회에도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논어에서 어떤 식으로 글쓰기 하는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아이들이 논어라는 내용을 처음 학습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고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글을 써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번처럼 공자님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 지금 공자가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요. 요 편지를 보고 나는 공자님 말씀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공자님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하고 반박도 할 수 있는 이런 글쓰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4학년, 5학년, 6학년 워크북 위주로 같이 5월 프로그램을 미리 살펴보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스타그램의 계정이나 아니면 유튜브의 CNA 논술 검색해 보시면 오디세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한국사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소개한 영상들이 있거든요.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카카오톡의 그 플러스 친구로 CNA 논술 검색해 보시면 시간표라던가 분원별로 또 계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선정 도서도 미리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